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와 그 아파트의 2년 주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론 주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2008년 아파트 가격의 하락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편부터 총 6편까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아파트 투자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1번 입주가 예정된 신도시 주변 구도심 아파트. 2번 초, 중, 고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아파트. 3번 임대 아파트에 둘러싸인 아파트. 4번 상업지구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아파트. 5번 지나치게 소형평으로만 구성된 아파트. 6번 단지 내 중개소가 없는 아파트. 이 6개의 아파트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가 예정된 신도시 주변 구도심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자극한다. 과거 2002년부터는 특정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면 주변 아파트 거래가가 신규 분양 아파트 수준에 맞춰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간의 가격 프리미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설계 특화 및 합법적 발코니 확장 이후부터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다 하여 기존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새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발생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입주가 예정된 신도시 주변에 있는 구도심 아파트를 이제 조심해라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설계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과거 아파트와 요즘 아파트가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발코니 확장, 이게 이제 2007년부터 됐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넓은 이런 이제 설계와 아파트 개발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서 입주가 예정된 신도시 주변의 구도심 아파트는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초, 중, 고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아파트. 인근 특히 택지 개발 지구에서 조심해야 할 아파트 유형이다. 특히 겨울철에 매물 압박이 심하다. 이때는 임대 매물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지역을 이탈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아무리 살기에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더라도 자녀가 고등학교 통학을 위해 왕복 1시간씩 소요해야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거주지역 이전 욕구가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은 집값에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라도 없는 아파트가 있다면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될 가정이 있다면은 중학교 이후에는 되게 좀 고등학교 멀리 떨어져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이사를 이제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들은 이제 세를 놓고 나가게 될 거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거주하던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파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매물이 늘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값에 영향을 주더라. 겨울철에 매물 압박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조금 이제 높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둘러싸인 아파트. 앞서 커뮤니티에 대해 말한 것처럼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끼리 어울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지역 간에는 원활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듯이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간에도 커뮤니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성향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학군이다. 특정 학교에 임대아파트 거주층 자녀의 진학이 높게 나타날 경우 그런 지역의 학군은 일반 아파트 거주층 자녀의 진학 비율이 높은 학교에 비해 선호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이 지나치게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도 향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확인해 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이다. 임대 아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소득 수준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일반적인 아파트를 사갖고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그 이제 소득 수준 차이가 크겠죠.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꺼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 비율 주택이 적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낮은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 비율이 몇 %인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이제 중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상업지구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아파트. 이는 주로 신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파트와 중심 상업지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 입주 후에 예상외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중심 상업지구에서 멀다는 것은 그만큼 외진 지역이라는 반증이며 대중교통이 다양하지 못해 잦은 환승이 불가피하고 여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은 이제 바로 이전 영상에서 같이 한번 다뤘었죠. 선호하는 아파트 중에서 가까운 아파트 선택해라.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니까 상업지구가 멀리 떨어진 아파트는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상업지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야 됩니다. 그 상업지역에 은행이나 뭐 금융회사들이 많다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구에 가까운 것이 좋지만 유흥, 뭐 나이트클럽, 뭐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제 상업지역이라면은 오히려 주거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업지구와는 오히려 멀리 떨어진 아파트가 좋고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뭐 금융회사도 많고 환경도 쾌적한 교통도 많이 다니고 이런 일반적인 상업지구의 아파트가 붙어있다면 좋은 거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지구는 그 일반적인 거죠. 좋은.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구가 아파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일단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상업지역의 성격을 한번 봐야 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게 많으면은 오히려 멀리 떨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소형평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 아파트가 20평형대 이하의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신혼이나 자녀가 어린 시절까지는 무관할 수 있으나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점차 넓은 집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거주자의 이탈 압력이 커지는 시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최근 지나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 소형 아파트일수록 투자 비율이 높으며 투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실거주 비율이 낮다는 의미로 원활한 커뮤니티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비율이 높을 경우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다. 관리비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단지 내 조경시설의 지출에 대해 보다 관대하며 실제 아파트 단지의 개선에 관리비 지출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소형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소형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소형 평수, 그러니까 20평대가 뭐 전체 아파트의 세대수의 90%를 차지하고 뭐 40평대가 뭐 10% 차지하는 이런 아파트는 이제 피하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20평대는 이제 자녀가 이제 크면 클수록
좀 아무래도 너무 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 집으로 가거나 다른 아파트로 이탈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이제 크게 오를 수가 없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소형 아파트 투자가 굉장히 붐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제 임차인이란 얘기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거니까, 이럴 경우 이제 커뮤니티 형성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커뮤니티 형성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2년마다 이제 계약을 갱신되거나 주거가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투자, 이제 아파트 내에서 이제 관리비를 걷어서 이제 투자, 뭐 조경이나 이런 걸 꾸미는 데 돈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아무래도 실거주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돈을 쓰는 걸 조금 이제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단지 내 중개소가 없는 아파트. 간혹 구도심의 아파트를 둘러보면 단지 내에 부동산 중개소가 없는 아파트들도 눈에 띈다. 단지 규모가 작아 단지 내 상가에 자리가 없어 그럴 수도 있으나, 실거주 비율이 너무 높아 거래되는 매물이 적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하기가 힘들어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를 좋은 단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는 부동산 중개소의 역할 또한 지대하다. 단지 내의 중개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중개소가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과 중개소 간에 뭔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서 단지 내 상가가 만약 없다면은 뭐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걸 이제 팔아줄 중개소가 없으니까, 이러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아파트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개소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잘 팔아야지, 높은 가격을 받아야지 자신들의 중개 수수료도 이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의 장점을 막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 외지인이나 새로 이 아파트를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파트를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중개소가 없다면 그 아파트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개소가 없으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아파트 가격이 제대로 이제 가치를 반영해서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년 주기론. 이런 주기론은 이 책의 저자님이 발견한 법칙 같은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예측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측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아파트의 최소 임대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해당 아파트에 최초 입주한 시점으로부터 매년 2년차가 되는 시기에 매물이 풍부해지며 매물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즉, 아파트의 입주 2년차 도래 시점은 말하자면 아파트의 정기 박앤세일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임대 종료 시점에 매물을 내놓기 마련이고, 그것이 준공 2년차, 4년차, 6년차까지 이어진다. 또한 단지 규모 및 투자자 비율에 따라 이런 속성은 8년차까지도 이어지기도 하니, 이미 부동산 관련 투자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이런 2년 주기론에 입각하여 아파트 투자를 진행해 나간다. 특히 2년 주기론은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적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서울에는 순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은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단지들이며, 재정비 사업의 경우 그 속성상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입주 시점에 전월세 등 임대 물량의 비중이 높을수록 2년 주기론의 적중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2년 주기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상이 최소 2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3년으로 바뀌면 이제 3년 주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년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 이제 2년은 이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2년마다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이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최초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은 2010년에 뭐 전세 계약을 맺든 월세 계약을 맺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들이 2012년에 이제
그 재계약을 맺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2012년에 이제 그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대부분 이제 다시 맺기 때문에 그때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월세 매물도 늘어나면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대부분 이제 전세를 끼고 하기보다는 전세를 이제 세입자 내보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재값을 받으려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아파트를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혹은 월세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기에 이제 매매 물량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년마다 이제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년차, 또 그 2년부터 2년 뒤에도 4년차, 4년부터 2년 뒤 6년차까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 안에서 뭐 일찍 나간 사람도 있고, 뭐 계약을 좀 1년 연장한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조금씩 희석이 되긴 되겠지만 어쨌거나 최대 8년차까지도 이어지는 단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런 2년 주기론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2년 주기론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에 이제 적중되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2년 주기론이 더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2008년 아파트 가격 하락 원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8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진실은 입주 물량이다. 2008년 7월 리센츠 5,563세대가 입주를 하고 2008년 8월 파크리오 6,864세대가 입주를 한다. 2008년 9월에는 잠실 엘스 5,678세대가 입주를 진행한다. 3개월 동안 잠실동에서만 입주 물량이 18,105세대가 몰린 것이다. 이를 세대당 8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14.5조 원 규모의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다. 2008년 서울시 아파트 총 거래량이 21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물량은 서울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책의 저자는 2008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뭐 글로벌 경제 위기, 2008년 미국에서 나타난 그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침체가 온 것이 아니라 2008년에는 물량의 급증,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뭐 완전 공감을 하진 않는데, 아무튼 뭐 이 책의 저자는 잠실의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그런 아파트 가격 하락은 잠실과 같은 이런 식의 대규모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2008년의 서브프라임과는 상관이 없다.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와는 상관없이 서울시의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주기로는 항상 적용이 가능할까? 2년 주기로는 과연 완벽할까? 결코 그렇지는 않으며 늘 예외적 변수를 가지고 있다. 예외적 변수란 1. 실거주 비율이 높은 경우 2. 주변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과 겹치는 경우 3. 시장의 흐름에 따른 2년 주기론의 변화 등이다. 그럼 먼저 실거주 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최근 2년 주기론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보고자 동탄 2기 시범단지의 입주와 위례 신도시의 입주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예상과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입주 시점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줄 알았던 동탄 2기 신도시 시범단지와 위례 신도시가 타격은커녕 입주와 동시에 프리미엄이 더욱 폭등한 것이다. 그래서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단지별로 전세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실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동탄 2기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차의 경우 거의 95%에 육박할 정도의 높은 실거주 비율을 보였는데 매물은 마르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격 폭등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투자자가 적고 실거주 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는 보다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해당 아파트들의 분양이 이루어진 때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부동산 가격의 바닥 시점으로서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실거주자 위주로 분양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매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 희소성이 높아 전매 물량의 프리미엄이 더욱 높아졌다. 셋째, 입주 시점이 되자 프리미엄이 폭등해 일부 투자자들조차 굳이 등기를 칠 필요가 없어졌고 등기 시점에 전매 거래로 실거주자 손으로 넘어가다 보니 위례 및 동탄 2기에 실거주 비율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서 역시 2년 주기론의 적용이 다소 어려워진다. 이는 대체로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특정 지역 내에 입주 물량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매수 대기자들에게 대안이 계속 발생해 해당 아파트가 차별화된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2년 주기론에 따른 가격 급등의 현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입주 시기에 따른 2년 주기론이란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데 주변에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되게 되면 매물의 증감에 의한 패턴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2년 주기론의 가격 급등의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시장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따라 2년 주기론은 다소 재미있는 형태로 변형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억제책,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등 정책에 따라 변형된다. 2년 주기론이 이제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외적 변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실거주 비율이 높은 경우, 두 번째가 주변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과 겹치는 경우, 세 번째가 시장 흐름에 따라 2년 주기론에 변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설명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은 2년 주기로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셔야지 2년 주기론을 너무 신봉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시면은 또 의외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예측이 완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정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2년 주기론을 가지고 2년 주기론을 너무 신봉해서 그 아파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잘못하실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해놓고 할 필요는 없지만 2년 주기론이 있음을 한번 염두는 해두되 너무 신뢰하지는 말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편. 예, 이것으로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편은 완전히 끝났고요. 총 6개의 영상으로 이제 찍었는데 6개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으셔도 좋고 혹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파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저도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